처음에 그 제목을 인류의 모국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땅은 인류의 어머니 나라입니다. 지구인들이 찾고 있었던 그 땅이고 그 선조들입니다. 자, 우리가 문화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어와 문화를 찾은 국학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예,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 단어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 저도 놀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을 깨닫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서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정체성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전 세계인들이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지고 섰다 멈췄다 갔다라고 하는 걸 반복하는 걸 봤을 때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우리가 공포도 느끼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드라마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이게 과연 우연일까?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시간에는 양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의 국격은 어떤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국가혁신지수가 1위라고 발표된 걸 제가 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김연아가 있었는데, 김연아가 불모지에서 그 금메달을 따서 우리를 행복하게 했고, 우리의 언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언어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글자 모양이 아름답고 들을 때는 시 같고 그네들이 느끼는 이 세계성은 뭘까? 세계를 이끌 지도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먼 19년인가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그 인류 세계 학자가 이런 말도 했고 또 블룸버그 같은 데에서는 21년 얼마 안 됐지만은 글로벌 혁신 리더국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열풍이 있고 16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무엇일까? 방역 모범, 칭찬이 아니라 인정을 받았겠죠. 네?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국격이 높아졌다고 좀 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엘빈 토플러도 우리 땅에 와가지고 몇 번 강의를 하면서 한국을 선택하라고 21세기는 한국의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유튜브를 보면은 한국과 손잡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5의 물결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제5의 물결이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 그 본성을 찾아야 되겠다. 영성, 스피릿, 영성. 그러면 그 영성을 갖고 이끌 수 있는 그 국가가 누굴까? 그건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에 존재가 나왔을 뿐더러 존재의 근원을 많이 생각을 했고 의미를 따지고 그 목말라왔던 그러한 땅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 착함의 DNA가 우리 몸에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유기농이나 공정무역, 아프리카 같은데 또 우리가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라크에 가가지고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하게 해놨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이거 도서관입니다. 그럼 우리 땅에 있는 도서관보다 더 좋게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착합니다. 특별 기여자라고 해서 들어왔지만은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이런 국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겨레는 누구일까? 펄벅 여사. 한국 이름은 박진주입니다. 그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는 중국인이라고 자신을 생각을 했던 그런 여사였습니다. 그런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짐을 이렇게 나누고 까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너무나 고결한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국은 고결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국가다. 자부심, 긍지,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서 한결같이 놀래는 것은 무시하다가 집집마다 책이 있고 책 읽는 소리가 담밖으로 들렸습니다.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을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국격도 높아졌고 이게 뭘까? 한국이 뭘까? 연구를 하는데 이제 언어에 의해서 문화에도 신경을 씁니다. 문화.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문화를
말해줘야 될까? 어떤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신문에는 경제대국이라고 하고 군사대국도 됐고 문화대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문화대국입니까? 문화는 우리는 500불이라고 외국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500불이래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나는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이걸 강조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우리 주변에 어떤 국가가 있는가? 인구가 제일 많고 인구로 무슨 일이 있으면 컴퓨터에 달려들어가지고 떼벌처럼 몰려듭니다. 그 인해 전술에 우리는 세계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뻔한 것도 거짓말을 하고 정신 이상자가 있고 중국 이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여기는 세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입니다. 땅도 많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이에 껴있는데 우리가 정말 강대국일까? 이들이 기침 한번 하고 이들이 심술 한번 부리면은 우리가 좌지우지 당하는데 과연 강대국일까?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휘어잡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저는 찾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우리한테 우리의 자식인데 어머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만 일깨워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석각들이 얘기합니다. 자부심 없는 선진국 없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있다고 그게 선진국입니까? 문화가 있어야죠. 저는 자부심 없고 문화가 없기 때문에 자부심이 없고 그래서 한국은 아직 소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대국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인문학이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개천절에 안 나오는 그런 정신의 국가가 무슨 인문학이 있겠습니까? 예? 대학원 원장들이 인문학 강좌로 하는데 거기는 시나 읽고 이상한 수필이나 하고 신문에서 칼럼이나 뜯어서 그런 거나 강의하고 그게 무슨 인문학입니까? 인문학의 호는 국사입니다. 인문학의 호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공기가 문화입니다. 그걸 모르는데 무슨 인문학이 있습니까? 따라서 인문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도 못 그립니다. 큰 그림을 그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림은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를 이끌다란 말이 뭡니까? 이가 바로 돈입니다. 이가 끌어왔다는 것이 이끌다였습니다. 근데 이끌기 위해서 아무리 홍익인간을 외치면 뭐랍니까? 너나 잘하세요. 홍익인간이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홍익인간을 얘기하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 해서 그것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에 와 닿지 않은 홍익인간 그거 아무리 외쳐 뭐랍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홍익인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갈갈이 집안마다 찢어지고 종교로 찢어지고 돈으로 찢어지고 그다음에 배움으로 찢어지고 다 찢어졌습니다. 남자 여자 다 찢어지고 한국 사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로 봉합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자살률 1위, 이혼, 3포, 7포, 8포. 자, 행복지수, 출산율 꽁찌입니다. 이 천손의 나라가 이제 자손마저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서 그네들이 자손을 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큰 정신이 없으니까 전략적 마인드도 없습니다. 어떤 전략을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네들이 무슨 말을 할지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은 왜 사냐? 국가는 왜 존재하냐? 존재감으로 존재합니다.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역사, 중국의 변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양의 역사, 이거는 아프리카의 변방이고 서양사의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기인데 아무리 홍익인간 외쳐봤자 그네들은 가슴에 와 닿지 않아. 이걸 부셔야 됩니다. 이 논리를 부수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영국에서 맞춰준 그 시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찰칵. 그리고 자금성에 가가지고 이 땅에 경복궁은 자금성의 화장실보다 못하다고 어느 교감은 나라의 돈으로 갔다 와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쇠뇌당해서 왔습니다. 오벨리스크 각 국가마다 대국마다 에집트에서 다 훔쳐가지고서 오벨리스크를 갖다 놓고 이거를 세워놨습니다. 자, 우리의 북두 칠성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제왕의 별이라고 하는 북두지성은 그래서 지금의 일주일의 개념이 나왔던 이 북두지성이 서양에서는 큰 곰자리의 꼬리에 해당합니다. 자부심은 있는가?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인데 미운 오리 새끼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수천 년간 젊은 여자를 바쳐온 나라입니다. 예? 무슨 우리가 정리할 걸 정리하고서 해야죠. 그리스 올림포스 그 산에서 채취한 그 불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돌고 운동도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범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땅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식민사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 이게 역사의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변두리 사관이에요. 중심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변두리예요. 변두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민사관입니다. 밖에서 다 들어왔다. 우리 나그네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은 중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엔탈리즘. 서양 사람들 영화를 만들 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다 설거지나 하고 고기나 굽고 세탁소나 하고 이게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격이 떨어지고 문화도 문명도 다 떨어졌다. 이것이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이것이 지배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식민사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사생하고 나그네고 언제나 이방인이고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누굴까? 우리의 고향은 엄마는 누구고 우리의 신화는 어디일까? 찾아도 없습니다. 우리 걸 찾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웃사이더로 배척받습니다. 세계 제 조상과 역사를 부정하는 국가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술지에서 이렇게 했어. 결이에요. 마치 자루 속에 갇힌 것 같구나. 어찌 기계를 편단 말인가? 우리 칼 쓰고 있고 몰려다니면서 혼없는 좀비가 되어서 떠돌아다닙니다. 동도서기 학교 다니는 사람들 이거 시험에 꼭 한번 써서 동그라미 맞았을 겁니다. 철학은 돈은 동쪽에서 나왔고 모든 기술, 과학은 서쪽에서 나왔다. 이걸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뭐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년의 역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뿌리 없는 역사 문화입니다. 동도서기가 아니라 동도동기였습니다. 거기에 코어 주인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 정말 우리의 역사 맞는가? 왜 맞지 않으면 뭐가 맞지 않고 뭐를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욕먹을까? 자, 한국인의 역사 인식이 이렇습니다. 국강상,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 광개토 대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호태왕입니다. 태왕. 인류의 역사를 시작한 왕을 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강상이 뭔가? 이게 몰라요. 이거는 북두지성이 돌아가는 영역, 강역을 얘기합니다. 이게 국강상입니다. 북두지성이. 자, 내가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임진왜란이 누가 이겼나? 물어보면 전부 다 우리가 이겼답니다. 그거는 국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들 다 망가지고 집 다 불타고 부서지고 우리 거 다 뺏기고 사람 끌려갔는데 우리가 뭘 이겼다고 합니까? 예? 임진왜란, 행주대첩에 행주 가지고 돌하고 물 뿌려서 했다고 아직도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아직도 초등학교에서 배웁니다. 행주 대첩은 과학전입니다. 과학전. 이거를 쏴서 이것이 300대 이상이 있었습니다. 예? 행주산성에 3만의 왜군이 있었고 우리는 군관문 합쳐서 2,300, 3,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만이 어떠냐면 전 일본을 통일한 이토 히로부미 풍신수길이의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를 보내서 조선군 박살냈고 그다음에 행주산성에 오기 전에 명군을 전부 다 대파시킨 그런 사람들이 여기 3만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대첩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애들 뭘 만들어 놓습니까? 인류 최초의 미사일을 개발해서 쐈습니다. 신기전 들어보셨죠? 예? 이런 전차가 300대가 넘었습니다. 예?
얘네들은 그리고 행주산성은 산성도 아닙니다. 울타리예요. 목책을 세워놨지 지금 돌로 쌓아놨지 옛날엔 목책입니다. 근데도 감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과학전입니다. 진주 대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자 누가 했느냐? 한자 중국 글자래요. 우리 글자입니다. 황하문명도 우리 문명이고 한사고는 없었습니다. 삼국지 이거 허구입니다. 우리나라 교수 405명이 몇 년 전에 꼭 읽고 싶은 책, 다시 읽고 싶은 책 2위로 꼽힌 게 삼국지입니다. 이게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00불도 문화 500불도 너무 과찬이죠. 자,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것이 고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따르면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밑줄 친 부분이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단군 왕검이 조선을 건국한 것은 단군 왕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한흥입니다. 한흥이 그래서 한흥 시대에 그 이전에 있던 홍익인간의 뜻을 한흥에게 전해서 홍익인간이 시작된 것이 그래도 공포하면서 한 것이 한흥 시대지 최소한 단군 왕검이 아닙니다. 이거 서기전이지 왜 기원전입니까? 이 전에는 그런 원시 시대였습니까? 네? 기원전. 또 2333년이 아니고 이것은 적어도 7200년 정도로 환인시대로 끌어올려야 되고 고조선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냥 조선이에요. 했다고 전해진다. 피동용으로 우리의 역사를 마치 남의 역사로 생각하고 기술하고 있는 이런 것을 교과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린 문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식자들은 아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하는 자 이게 역사박물관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 이게 있습니다. 유명 조선국, 명나라에 속한 조선 이렇게 해서 비석마다 전부 다 만들어놨습니다. 전철 보십시오. 전철에서 이게 어른입니다. 이러니 젊은 사람한테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어른이 어른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서 누구 말대로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사군팔이 유리 조각 줍고 쓰레기 주워서 놓고 그런 어른을 애들이 패겠습니까? 어른이 어른 노릇을 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우리 땅에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민족이래요. 밝은 딸 광명의 엄청난 고결한 그런 사람들을 짜장면 배달 이게 2등을 했다고 합니다. 2등. 광고상에서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모습은 보십시오. 개를 이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개를 이렇게 합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부모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좋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되.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라. 조상도 생각하고 후손도 생각하고 하라.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양반이 어딨어요, 양반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고결하고 정말 품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똥 묻혀서 전부 다 끌어내리고 쌍놈 만들어봅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애들이 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그랬으니까 하죠. 돈. 훌륭한 개래요. 훌륭하다는 말이 해가 빛을 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언어학적으로 훌륭입니다. 근데 그게 훌륭한 개래요. 얼마 전 3.1절 날 제가 태극기를 했더니 이게 우리의 이러면서 우리가 홍익인간 부리져봤자 이 사람 하나하나 말할까?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있는가 과연? 문제가 뭐냐? 우리에겐 우리가 없구나. 나만 있구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끄러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국산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맨 처음 가르치는 것이 안녕하세요입니다. 듣는 것이. 안녕하세요가 뭔지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래요. 우리 말이 표문자라고 하니까 그냥 음만 얘기합니까? 뜻을 음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표문자입니다. 뜻을 그림으로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그게 기호문자입니다. 한자도 그런 것입니다. 국어 선생님들이 표문자라고 가르쳐줘가지고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뜻이 없는 줄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안녕이. 어머니가 집에 잘 계십니까? 이게 어머니가 뭡니까? 마고입니다. 마고. 삼신할머니입니다. 미안해. 이게 삼신할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만나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국 사람한테 뭘 가르칩니까? 반갑습니다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 전부 다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는 일제식 표현이다. 일본이 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역사죠. 예? 우리가 버린 거 일본과 중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거, 자, 비공개적으로 해야지. 이거 정말 외국인이 보면 창피합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가 무슨 뜻이냐고? 엄마가 엄마지, 마더지. 어미 뭔데요, 어미? 어미, 사랑의 신입니다. 예? 엄마, 이모, 어제 이모가 뭐예요, 이모? 음식점 오면 이모, 김치 더 주세요. 이모, 그런데 이모, 외국인들 다 이모 해요. 근데 이모가 뭔지도 몰라요. 이모가 이자가 이 동이 쓸 때 이자를 씁니다. 예? 다정한, 사랑스러운 그런 우리 핏줄이 내려온 그런 엄마, 그런 뜻이에요. 고모는 뭐예요, 고모는? 다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지금 동무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어깨동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무 했습니다. 그럼 친구가 뭐야? 동무라고 해야지.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무를 쓰면 사상적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러면서 무슨 남북이 통일됩니까? 북한은 동무를 지켜왔어요. 호칭을. 이게 시온 문명을 뜻하는 겁니다. 어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정하게 부르는 말 요새는 어이 그러면 욕하는 걸로 알아요. 너 나한테 어이라고 했니? 네가 날 우습게 보는 애? 어이가 뭡니까? 어이가 시온 문명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마누라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 하나만 하죠. 며느리는 느리라고 하는 말은 거느리다에 나왔습니다. 매라고 하는 말, 이것도 이 마고를 얘기합니다. 마고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이어서 전통으로 이어가면서 거느려 집안을 건사하고 거느려 이런 뜻이 며느리입니다. 예? 며느리가 아닙니다. 며느리 그래서 마치 붙어서 기생하는 식물처럼 해가지고 이 며느리라고 하는 단어도 빼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한시합니다. 자, 누이, 사나이, 선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나이는 이 고인돌하고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이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국어학적으로 사나이는 옛날 배운 사람 알 것입니다. 산아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아해. 사람이 왜 산에 있어요? 산은 사람이 안 사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산이 피라미드를 뜻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린 누구인가? 우리의 역사, 문화 아무도 모릅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 역사를 두고 가만히 놔두질 않고 끝없이 왜곡하는 것이다. 저들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무엇이 두려울까? 예? 근데 윌 듀런트라고 하는 다 석학들입니다. 서양은 동양의 은석바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을 제대로 못 봤다라고 얘기합니다.